안녕하세요. 14수생입니다. 지난번 영상에 수능이라는 입시지옥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좋아요와 공유 및 댓글을 통해서 호응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긴 영상을 만들어 공유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틀 만에 15만 조회수가 나와서 영상을 만들어서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1편 학생들이 공부를 포기하고 죽어가는 과정, 그리고 2편 학생들이 공부를 포기하고 죽어가게 되는 이유, 3편은 학생들이 공부 때문에 상처받지 않고 공부를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 이렇게 3편으로 나누어서 만들 예정입니다. 이 영상은 3편의 영상 중에서 1편 학생들이 공부를 포기하고 죽어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 공유,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공부로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는 따뜻한 말들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먼저 1편의 이야기는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사람 대접받으면서 살고 싶어서입니다. 그리고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혹은 인생 날아갈까봐, 직업으로 무시당하고 버려질까봐, 또는 같은 사람으로 인정해주지 않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수준 낮은 사람으로 취급받을까봐 그런 것일 겁니다. 잘난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그리고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으로 살고 싶어서, 또는 도태되지 않고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못난 사람이라고 구제불능이라고 낙인 찍히고 싶지 않기 때문에 공부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은 주변에서 또 부모나 선생님들 통해서 많이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야, 너도 커서 저렇게 알바하면서 살래? 뭐 이런 얘기들이라든지, 그러니까 직업을 비하하는 표현들은 너무나 많이 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은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들은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합니다. 우선 잠을 줄이고 졸음을 참아가면서 공부하고요. 좋아하는 것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친구도 만나지 않고, 보고 싶은 것도 먹고 싶은 것도 다 참아가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견디면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삶에 낙이 없어지고 즐거움도 사라지고 무의미해집니다. 열심히 공부를 할수록 공부에 대한 고통은 점점 더 커지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할수록, 공부를 더 오래 할수록 더 고통스럽고 견뎌내기에는 점점 더 지쳐가고 힘이 들게 됩니다. 이런 힘든 상태를 초등학교 때부터 일찍 느끼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학원을 보내는 경우들이 있으니까요. 이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에는 가만히 앉아있는 차분한 성격의 아이들은 그나마 공부를 좀 하는 똑똑한 학생들로 불립니다. 그리고 좀 더 활동적이고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책상에 앉아서 문제 푸는 것이 재미가 없으니까 수업에 집중 안 하고 딴짓을 하고 또 성적이 떨어지고 결국 공부 못하는 아이로 분류가 됩니다. 그럼 이 아이들은 좀 일찍 공부를 포기하게 되죠. 그리고 중학교 때가 되면 사춘기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이 또 공부를 포기하고 걸러지게 됩니다. 공부가 고통스럽고 힘들기만 하고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데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라는 이유를 묻기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공부를 왜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아이들에게 얘가 머리가 좀 컸다고, 또는 사춘기라서 반항한다고, 또는 공부에 재능이 없다고, 는 성실하지 못하다고 낙인을 찍어버리고 관심을 두지 않고 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중학교에서 또 단락하고 포기하는 아이들이 생기고, 고등학교로 넘어갔을 때에는 지금까지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좀 버텨왔던 애들도 고등학교 공부 내용이 너무 어려워지고 공부량도 너무 많아져서 또 많은 아이들이 포기를 하게 됩니다. 또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표를 받아보고는 공부로는 안 되겠다라고 포기한 학생도 있고, 또 고2까지 버텨낸 학생들 중에서도 더는 힘들어서 못하겠다 하면서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고2, 고3 정도가 되면 공부를 포기했던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포기했던 아이들이 그래도 대학은 가야 되지 않겠나 라고 하면서 다시 돌아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학 가서 공부를 하고 싶어서라기보다는 대학 안 가면 공장 가서 일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사는 건 너무 힘들 것 같고 재미도 없을 것 같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나도 대학 가서 MT도 가고 연애도 하고 하면서 대학 생활을 즐겨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다시 공부에 관심을 갖는 아이들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때에는 이미 공부에 대한 격차가 더 많이 벌어져 있어서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여전히 성적이 나오지 않고 공부의 성과는 없이 고통만 커져가는 일이 반복돼서 또다시 공부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부를 포기하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공부에는 재능이 없다면서 꿈을 찾아간다는 이유로 프로게이머가 되겠다, 또는 운동선수가 되겠다, 또는 나는 화가가 되겠다, 아니면 작곡가가 되겠다, 또는 춤을 좋아하는 학생들은 자기는 안무가가 되겠다, 이렇게 다른 진로를 찾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공부를 포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축구나 농구, 자전거 타기 등 친구들과 함께 하는 운동을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계속 연애에 관심을 갖거나 연애 상대를 찾거나 또는 게임에 몰입하거나 아니면 연예인 덕질하는 것 등등 이렇게 공부 이외에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는 것들이 사실은 티나지 않게 공부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내신이 망해서 정시에 올인하겠다. 또는 대학에 가서 편입을 하겠다. 또는 반수를 하겠다라는 경우들,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경우들도 사실은 어느 정도 공부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신에서 공부를 버텨내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포기하지 못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참고 버티는 아이들 중에 소수는 공부를 잘해서 성적이 잘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부가 고통스럽지만 성적이라는 보상이 따르기 때문에 견뎌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소수의 아이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엄청 열심히 했는데도 등급이 안 나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케이스가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잘해서 특목고나 자사고 또는 갑반고를 진학한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중학교 때는 상상도 못 해본 낮은 등급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정말 치열하게 평생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게 공부를 했음에도 옆에는 나보다 더 독하게 공부하는 경쟁자가 있고 이미 고등학교 입학할 때부터 성적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경쟁자들을 앞으로도 이길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스트레스는 극에 달하고 체력은 바닥이고 매일 매 순간 해야 할 수행평가와 공부는 끝도 없이 밀려 있는데 공부를 더 할 자신이 없을 때 다 그만두고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이때 공부를 포기를 하면 차라리 목숨을 잃을 위험은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포기하지는 못하고 더 잘해낼 자신도 없고 체력도 없고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한 경우에 다다랐을 때 안타까운 사고들이 많이 나는 겁니다. 공부를 하다가 지치고 힘들고 고통스럽기만 하고 성과가 나오지 않을 때에는 처음에는 미움과 분노가 불같이 끓어오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화를 냅니다. 부모를 원망하고 선생님을 비난하고 친구에게 짜증을 내고 이 나라의 입시제도에 대해서 그리고 헬조선 대한민국에 대해서 불같이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분노하는 것에도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되고 더 지치고 힘들 뿐 성적은 더 떨어지고 상황은 더 안 좋아질 뿐입니다. 이렇게 지쳐가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이 조금씩 망가져가기 시작하면 외부로 향하던 분노가 자신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더 열심히 했어야 했는데 왜 그것밖에 못했는가? 집중해야 되는데 왜 자꾸 딴 생각을 하는가? 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더 예민해지고 소심해지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면 어쩌지? 라는 생각을 넘어서 나를 비난하고 멸시하고 있다고 믿어버리게 되면서 주변인들에게 화를 자주 내고 그 관계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공부에 집중하고 공부에 방해되는 생각들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정신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힘은 충분한 수면과 휴식, 영양 섭취와 적절한 스트레스 관리가 되어야 가능한 것인데 이미 이때는 멘탈이 박살나고 생활 패턴도 엉망진창이 되어 있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입맛도 없고 소화도 잘 안 돼서 밥도 잘 안 챙겨 먹게 됩니다. 그러면 정신적인 힘이 없으니까 공부에 집중을 못하고 딴짓을 하거나 멍 때리다가 시간이 지나서 후회와 자책을 하는 일이 반복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부를 제대로 못하는 자신이 한심하고 쓰레기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남들 다 하는 공부 하나도 제대로 못 해내지고 결국에는 밥버러지같이 사는 놈이 나는 왜 이렇게 민폐만 끼치면서 살아가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살아있는 것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피해만 주는 것이라고 믿게 됩니다. 이 상태가 되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집니다. 누가 나를 쳐다보거나 옆에 공부하는 학생이나 또는 선생님이 나를 볼 때 참 한심한 놈이라고 멸시하고 있다고 믿게 됩니다. 점점 외출을 안 하게 되고 사람을 만나지 않게 되고 뭔가를 더 시도하지 못하게 됩니다. 혼자서 독서실이나 집에 자기 방에 고립되고 가만히 하던 공부만 계속해서 하는데 성적은 별로 나오지 않고 점점 사람이 이상해져 가는 것을 주변인들도 알게 됩니다. 이때는 고통스럽다기보다는 버겁고 힘든 상태입니다. 온몸에 물이 젖은 듯이 무겁고 움직이는 것도 앉아있는 것도 벅찬 상태입니다. 모의사를 볼 때 갑자기 머리가 띵 하면서 하얘지기도 하고 평가원 시험에 아프거나 또는 다른 이유로 못 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수능 시험장에도 못 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가더라도 이미 절망적인 상태로 가서 토하거나 배가 아파서 시험 보는 도중에 화장실을 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큰 시험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나면 더 큰 압박감에 아무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의식이 없이 몸만 움직이는 좀비처럼 집, 학교 또는 학원을 왔다 갔다 하는 상태가 됩니다.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면 멘탈은 이미 박살나 있고 학교나 학원을 계속 열심히 다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된 일상생활조차 살아가지 못합니다. 가끔 학교나 학원에서 자주 지각이나 결석을 하고 그런 아이들 중에서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경우는 여학생들 중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는데 씻지 않아서 몸에서 냄새가 나는 채로 학교를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같은 반에 있는 학생들이 저 학생이 냄새가 너무 나서 교실에서 수업 듣기가 너무 힘들고 머리가 아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도 종종 봤습니다. 자, 이때는 주변 모두가 자기를 욕하거나 미워한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죄스럽고 다른 사람들과 가족에게 부담이 되고 가족을 힘들게 하는 짐덩어리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능력은 없는데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자기 욕심을 포기 못해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건물 높은 곳에서 유리창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귀 속에서 이런 환청이 들립니다. 이제 그만해라. 주변 사람들 그만 괴롭혀라. 네 욕심만 내려놓으면 모두가 다 행복할 수 있다. 라는 귀신이 속삭이는 듯한 그런 환청을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부할 때 옆 사람의 샤프 연필 사각거리는 소리만 들어도 미쳐버릴 것 같아서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주변에서 응원하거나 힘내라고 말해주던 친구나 가족들도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좀 험한 말, 현실 인식을 할 수 있는 상처가 되는 말들을 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현실을 알려줘야 된다라는 이유로 지금 네가 얼마나 게으르고 형편없이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강하게 비난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런 가시돋친 말들이 가슴 속에 아주 깊이 박히게 됩니다. 그래서 낮에 공부할 때에도, 밥 먹을 때에도 머릿속에서 그 상처되는 말들이 떠나가지 않고
그리고 자다가는 꿈속에서 누군가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장면을 자주 꾸거나 또는 끔찍한 사고를 당해서 자신이 갈갈이 찢겨지거나 훼손당하는 정도의 꿈을 꾸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밤이나 낮이나 항상 고통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보니까 자기가 숨쉬고 밥을 먹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민폐라는 것을 확인하고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 가족들의 이 험한 말들에 의해서요. 그리고는 이제는 자기가 굳이 살아있음으로써 주변 사람들한테 죄스럽고 미안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도 그만하고 싶다. 이제는 그만 고통스럽고 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멈추는 방법으로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삶을 중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운이 좋게도 삶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한다 할더라도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정체성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긴 조금 어렵고 폐쇄적이고 우울한 상태로 존재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말씀드린 것이 일부의 이렇게 아이들이 입시 지옥에서 죽어가는 과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런 얘기들을 주변에서 하는 사람들이 잘 없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님이나 선생님들도 공부만 하면 인생이 굉장히 행복해지는 것처럼 대단하게 좋은 미래가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14수를 하면서 아이들을 공부하면서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일을 하면서 만나기도 했을 때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간 아이들은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스카이나 의대를 간 아이들 역시 중에서도요. 그 중에서도 그 트라우마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아이들 되게 많이 봤었고 99%의 아이들은 스카이와 의대를 지망하다가 결국 실패하게 된 아이들로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들을 훨씬 더 많이 봤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의 교육제도와 입시제도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가서 누구나 다 존중받고 사랑받고 이 세상을 행복한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는 사고방식을 가르쳐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끔찍한 일인 겁니다. 학교는 아이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학교가 원래 아이들에게 또 공부가 원래 아이들에게 어떤 의미로